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프로콩님 이제 추천 뭐 감사합니다. 요번 주는 뭐 금요일 날 시작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좋은 배당 챙겨갈 수 있도록 해보겠고 그리고 현실적인 배당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컷 또 30분 컷 하고 지금 3주째 제가 1시 경기가 그렇게 뭐 일부러 안 갈란 건 아니고 딱히 뭐 무조건 빨리 가야 되고 일찍 와야 되고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 건드려 볼 수 있는 요소라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조심하라는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러분들 7년 8년 동안 증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추천하는 거 전혀 무시하지 마시고 새거 들어서 꾸준히 가다 보면은 도움이 되죠. 무조건 되죠. 여러분 돈 받고 2개 해가지고 열강하는 거, 그거는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빠르게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면서 설명은 딥하게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이따 하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자, 니오넴하고 라쿠텐이다. 라쿠텐을 볼 이유가 있을까요, 형님들? 라쿠텐에 비벼볼 만한 그거는 타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1, 2, 3, 1, 2, 3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 그리고 하야카가 나왔는데 하야카는 솔직하게 말해서 1선발 역할 하는 것도 아직 증명을 해내야 되는 친구야. 오늘 후지라는 선수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1선발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특히 일본 야구는 세밀하고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리그잖아요. 그죠? 근데 1선발에서 일단 밀려가고 그 나머지 투수들의 특히 이 신진급, 신입급에서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지. 쇼지도 있고, 그다음 2군에서 로테이션 도는 선수들도 지금 1군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잘 안 나오는 형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히 기대가 없고 지금 타격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다음 라쿠텐 같은 경우도 제가 적게 본 분석은 아니야. 근데 다만 조합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 정의 배당이 좋든 후진 배당이든 아니면 역을 받았든 보기는 참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가기 어려운 게 결국 이제 타격점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줘야 뭐 많은 점수가 안 나더라도 그래야 이기지. 맞지? 투수 가지고 어떻게 이기고 저두승 가지고 어떻게 이기냔 말이지. 어느 정도 그 기점이 발견돼야 옆배를 시원하게 한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니마업하고 주니치 승을 이렇게 해서 2시에 추가 조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야. 타처 같은 경우는 고비가 오긴 왔습니다. 고비 이번 시즌에 온 적 한 두세 번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슬기롭게 영리하게 잘 넘어갔어요. 왜? 타치 요번 시즌에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니오넴 승가하는 데는 딱히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확실히 니오넴이 이기면은 만하고 자기가 오바내고 약간 매치 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거는 화업은 이번 시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다? 1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홈하고 원정차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니오넴 같은 경우도 한 명, 두 명한테 의존하는 경기를 하지 않고 레이에스, 그 다음에 지금 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 이오넨 같은 경우 선수들이 빠져 있어요. 만나미도 빠져 있고 기요미야도 빠져 있어요. 근데도 이런 대량 득점을 내고 있다는 거는 라쿠텐 경기 자체가 투수가 아무리 만약에 오늘 뭐 하야카가 나와서 하야카가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니오넴 지표 자체도 우위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마인을 봐긴 봤지만 마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인 갈 거면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결과를 얻을 것이고 거기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라쿠텐 때문에 저득점이 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0.1점 돌연변이 같은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7월 4일에도 7대1로 니오넴이 승리를 거뒀고 7월 5일도 12대1로 이겼으면은 보통 일본 야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래도 3, 4점 정도는 점수가 난다는 거죠. 왜? 라쿠텐이 타격이 없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아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사무라라든지 그 다음에 무네야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팀이잖아. 한신이랑 뭐 주니치랑 그런 팀하면 그런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니까 후루님 추천 그럴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생각은 해도 라쿠텐은 지는 건 지는 거고 이런 결과들을 얻는다는 봤을 때는 경기력 자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또 원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홈하고 원정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팀은 아니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리오넴 자체가 이번 시즌 내내 지금 뭐 6월달, 7월달, 5월달 이런 모습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오넴을 많이 선택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은 어제는 마인까지 봐서 이제 뭐 주니치랑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당 좋게 가야 되니까 뭐 간 것도 있지만은 언어버 쪽으로 가시든지 오늘은 마인이 평소보다는 그렇게 무조건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타츠 같은 경우는 아직 위기가 대량 위기는 안 왔습니다. 좀 작은 위기들이 왔는데 그거는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간 거고 이거 아마 배당이 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라쿠텐은 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저득점 나와요. 경기가 프렌을 하든지 뭐 이기든지 뭐 뽀록승이 나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뱅하고 이제 세이브입니다. 소뱅은 히가시야마 나오는데 히가시야마는 이제 항상 뭐 같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3선발, 2선발 역할도 하고 사실상 뭐 1선발 역할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었는데 부상과 부진 특히 이제 부상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구속 같은 게 저하가 많이 되었고 히가시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평범한 투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확실히 이 세이브하고 소프트뱅크는 어제 7점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희한하게 소프트뱅크가 세이브를 좀 상당히 껄끄럽게 어, 진행이 되는 거는 매번 나와요. 7월 4일에도 1대 0으로 내가 그 모이널로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2차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왜? 소프트뱅크 선발도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저는 아니면 5.5 언더 경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리고 그 상황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세이브하면 5.5 오버를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을 거야. 오늘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윤7618님 마찬가지고. 추천 투수가 감사합니다. 누구든 왜? 희한하게 경기가 흘러가거든. 세이브가 이기면 당연히 점수는 많이 뽑을 수가 없죠. 그럼 뭐 도박 스캔들이 빠지든 안 빠지든 작년보다 느르는 거는 와타나베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네빈이란 선수도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 맞죠? 작년보다 승을 많이 먹고 홈에서 특히 이제 뭐라고 했느냐 끝내기를 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똑같지만 성수가 좀 나오고 성적이 좀 나오는 이런 부분이잖아. 더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엄청 좋은 투수가 뭐 세이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맞지? 작년에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소프트뱅크 세이브는 전력을 봐서 무조건 소프트뱅크 이거 어쩌다가 한번 져야 되잖아. 근데 경기는 항상 뭐 이기긴 이기지만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기를 갈 거면 물론 뭐 소프트뱅크 언더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쉽지는 않지만 여기는 5.5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 뭐 얘기했었어? 요미 한신 했을 때 흥1004님 추천 감사합니다. 라이벌인데 저득점이 많이 난다. 그 다음 히로하고 준인치 했을 때 4.5인데 사면서 언더 난다. 금마들은 경기 절라 재밌게 한다. 재미없게 한다. 그 다음 세이브하고 소빙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5.5 많이 받고 소빙이 홈이든 세이브가 홈이든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소프트뱅크가 겨우 이겼지만은 모이넬로 갔을 그때 문제는 없다 했죠. 근데 나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배팅을 하자고는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이게 꼭 가야 될 만큼 다른 게 없지는 않아요. 오늘은 국야하고 일야가 골고루야. 그리고 여전히 승패 쪽이 좋아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국 야구, 일본 야구, 미국 야구. 어느 봐도 섞어갈 수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80% 얘기하는 게 뭐야? 승패가 더 확고하거나 반대를 보더라도 그게 확률이 더 크거나 배당이 좋거나 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제는 이제 국야 쪽이 좀 좋다고 했었고, 일야가 좋다 했었고, 그 전날에는 이제 국야 쪽이 좋다고 했었거든. 근데 오늘은 골고루게 세 개씩 뽑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제발 좀 하지 마란 말이야.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문제가 있지만 안 맞는 거 말고는 문제 없지. 그냥 뻔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생각을 이렇게 한번 그동안 8년 동안 증명을 여러분한테 많이 했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주란 말이야. 찔끔찔끔 보면 당연히 이 새끼 오늘 맞았고 틀렸고 모르잖아. 근데 꾸준히 보면 내 말 맞잖아. 자신이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뭐라니까 내가 안 받아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또 저변의 뉘앙스를 갈 수 있고 또 1점차 경기가 나올 수 있거든. 왜 세이브가 그 지난주에 지지난주가 실제로 한신한테도 그런 경기를 이겼고 제가 세이브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편하게 이긴다고는 시기다님 솔직히 추천 얘기를 안 감사합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히가시야마보다는 요번 시즌 포텐이 가장 많이 터진 스미다 쪽이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스미다의 투수적인 부분들도 작동이 될 거고 세이브도 어찌 됐던가 지금 타격이 0.2점, 1점, 3점, 1점 요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 그건 타선 구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도박 스캔들이 나갔던 타자들이 한 방 있는 타자도 그 경기만 뛰고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더 생산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투수전 해가지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기고 나카무라 홈 뭐 끝내기 치고 이런 식으로 승기를 많이 거두니까 분위기가 쫙 올라서 간 거란 말이야. 작년이랑 똑같은데. 맞죠? 소프트뱅크를 볼 거면 뭐 오바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만약에 소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 그래서 저는 저득점하고 세이브 역배 쪽이고 소뱅이 이겨도 어제처럼 1점 차 이런 경기를 할 거고 모이넬로 그 경기가 전혀 이상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잣대는 소뱅이 질 이유가 전혀 없긴 했지만 세이브랑 했을 때 그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까 방장은 피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니치하고 야쿠르트 뭐 방장님 주니치 야쿠르트는 안 가실 거 아닙니까? 또 안 좋다고 하지 않을 겁니까? 아닙니다. 왜? 와쿠이대로 경기 나왔잖아. 뒤에 이제 그 타격적인 요소 때문에 주니치가 지긴 졌지만 야쿠도 정말 못하게는 못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아빌라 좀 잘한다, 최근에 잘한다 하지만 용병 잣대로 들밀고 야쿠르트에서 지금 자국 선수들 1선발 역할을 해준 선수가 아직도 없잖아. 그러면 용병이 역할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사이스니드보다도 옛날에 있었던 사이스니드보다도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 걔는 평범하게라도 경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마츠바 같은 경우는 포텐이 터졌고 터져야 될 선수들은 안 터졌어. 오가사라고 우메차고 이런 선수들은 기회를 많이 주고 주니치에서 가장 기대하는 카드거든. 근데 아직도 안 터졌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이제 마츠바나 다른 선수들이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 맛이 갔을 것으로 예상된 오노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와쿠이의 또 활약 와쿠이 잘했잖아요 형님들. 맞죠? 나이에 비해서 꾸역꾸역서 하면 이닝도 한 6이닝 정도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니치가 훨씬 낫습니다. 타격은 야쿠르트가 더 나아 보여도 주니치도 야쿠르트 만났을 때 항상 접전에 밀리지 않는 저득점이 나온 경기는 금요일날 저득점 경기가 나왔고 어제도 물론 봤을 때 아씨발 드럼데 역시 주니치는 타격이 안 되네 했지만은 서로 할만한 부분이란 말이지. 그리고 투수 차이도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주니치 승을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니치 승에다가 4.5버 더 보고 언더가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주니치하고 히로 경기했을 때 그런 특성들은 있다. 그건 여러분이 눈으로 봤고 3연속 언더 나오는 것도 봤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주니치 승하고 오버 볼 수 있고 평소보다는 주니치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꽤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경기를 승패를 왜 찍노? 언어바 쪽으로 가야지. 그것도 높은 건 아니겠지. 그런데 지금 경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한다고 봤을 때는 홈발 받는 부분도 무조건 있고요. 왜? 홈런정 차이가 주니치가 똑같은 상황인데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야쿠르트 같은 경우 타격이 살아난 것에 비해서 승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히로시마 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주니치 전에 1.1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찐 개찐 싸움이면은 투수가 이번 시즌 확실히 포텐이 터졌기 때문에 마츠바라는 선수가 저는 배당이 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니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시, 2시 경기가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3주째는 의무적으로 피한 건 아니고 실제로 뭐 상관이 없었고 먹은 경기도 있고 못 먹은 경기도 있고 적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샤키SLA님 추천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빠른 결과도 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들은 현실적인 배당을 챙겨가고 5시 이후의 경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별대로 나눴으면 좋겠고 두 조합 이상은 좀 많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어제도 뭐 축구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축구 가져갈 거는 이제 번외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 초자력 끝나거나 충전님 방송 추천 끝나고 감사합니다. 근데 뭐 굳이 엄청나게 가져갈 경기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경기들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저 아시잖아, 그지? 그다음 요미하고 히로는 어제 답답한 경기가 생각이 날 건데 아카오시는 알고 있고요. 사토가 정말 좋은 투수인 거는 맞거든. 이제 나오네. 근데 이제 증명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죠. 한 경기만 잘했다는 거고 확실히 포텐셜은 있는 친구들은 많이 있구나. 아니면 히로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모리시타나 모리나
그다음에 아두와는 이런 애들이 1, 3발 역할을 못하니까 사토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1, 3발 쪽으로 가야 되면. 왜 모리시타가 그 정도 가지고 잘하면은 안 된다고 했죠. 세용이도 더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잘한다고 얘기를 하듯이.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경기 자체들이 상당히 점수도 좀 날 법을 하고 두 팀 모두 다 타격이 구성이 아예 안 돼 있는 팀은 아닌데 희한하게 4.5, 3.5, 5.5 라이벌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 어제 같은 경우는 0대 0 그리고 1점 뭐 평덕이 지금 2.76 낮을 때는 2.4밖에 안 돼요. 맞죠? 그래서 히로도 저득점 경기하면 지는 거는 필패인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요미가 좀 더 낫기는 나아요. 그리고 원정 고자에 대한 부분들은 11승하고 또 다시 도로 원점 박았어. 13승하고. 왜? 10승 차이가 나요. 타격 구성이 될 수 있는 팀이고 1번부터 9번 타자가 일본 야구 12개 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이클이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득점 경기가 아예 경기가 안 되는 팀이란 말이죠. 왜? 저득점이 나와서 이길 수도 있고 초수에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야구를 하다 보면. 근데 이 팀은 그거 하면 쥐약이야 그냥. 맞죠? 그냥 그게 원정에 갔을 때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냥 다만 원정 고자 원정 홈 승률 이걸 보자는 게 아니야. 근데 홈은 또 잘 나와. 반대야. 그냥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얘기를 할 때 뭘 보고 얘기를 합니까? 일관성이 나왔을 때는 가기 정말 좋은 팀이죠. 여기는 오바 쪽으로 가면 되지만 또 근데 안 했을 때는 가기가 좀 불편한 팀이거나 아니면 잘 갈 수가 없는 팀 중에 속한단 말이지. 근데 계속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3마리 4마리 중에서 1선발이 확고하게 되는 부분들도 없고 그런 경기로 이긴 경기들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미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언더를 보는 거죠. 어제 그냥 한 경기 했다고 언더 보고 이런 것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얘네 경기들 자체가 지금 일주일 내내 이런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특히 요미는 고참들이 역할들이 참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 요미에 또 그 1할달이 외국인 타자들은 도대체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제 그 흑인 금마는 빨리 퇴출하든지 왜 아베 감독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선수들도 좀 그렇고 하니까 너무 감독 보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는 운영식이라든지 특히 타자적인 부분이나 순번 정하거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된 거는 인정을 해줬는데 적용 안 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엽이랑 지금 뭐가 다를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로는 그런 경기가 완전 지약이기 때문에 옆배를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미 승에다가 저득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다. 그 다음 오리스하고 지바. 근데 오리스 같은 경우는 이기면은 뭐 얄짤은 없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그것도 뭐 컵스처럼 고득점을 많이 찍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년째 지금 불운하죠. 올해는 더 불운합니다. 불운하라니까 뭐 지가 잘했는데도 승을 못 얻어주는 경우도 있고 잘했는데도 뭐 수비 실책을 해가지고 수비를 잘 A 하다가 장훈이님 수비 추천 실책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못 받아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투수란 말이지. 그리고 지만은 어쨌든 퍼시픽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저득점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팀이야. 요새 6점 나오고 뭐 8점 나오고 하니까 뭐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구리 알렌도 지금 나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 와꾸이랑 더불어서 가장 좋은 피칭을 보여준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원래대로 페이스를 간다고 보고 솔직히 장거리 타자는 없잖아. 물론 최근에 그 누구야 그 선수가 한 명 등장하긴 했죠. 근데 제가 2군에 한 명 더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2년째 안 쓰다가 그 부분이 나에게 중압감이 생겨요. 왜? 외국인 타자들이 봤을 때 이 팀 배팅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들거나 아니면 결장이거나 그죠? 플랑코 이런 애들은 결장하거나 팀 배팅 안 하고 자기 스윙만 하고 어퍼 스윙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식 그런 어퍼 스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오리스 쪽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싶고 기본적인 컬러는 그래도 저득점이다. 장타적인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다네치가 그 누구 걔도 다 그냥 중장거리 타자야. 똑딱이야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는 계속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알잖아. 1야가 3오버가 계속 나는 경우는 요번 시즌 극히 또 드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리스 승이거나 지바를 볶으면 저득점 공통적으로 저득점도 볼 수 있는 여행도 된다. 그리고 구리 알렌하고 이 와쿠이라는 선수는 이제 기대 이상으로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웬만큼 역할을 꾸준하게 팀을 가리지 않고 인터리거든 뭐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어줘야죠. 왜?
와쿠이도 한때 잘했던 투수고 구리 알렌도 히로 있을 때도 역할을 꽤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선발의 항축을 담당하던 그런 선수잖아요. 달러 오세라랑 에드워드 달러님 더불어서. 추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당도 후지지도 않고 마이너스 때는 확고하게 오버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버를 할 거면 이제 오릭스가 해줘야 되는 호이수직님 부분들이 추천 기대를 감사합니다. 커야겠죠. 그러면 오릭스 마인을 보든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버를 기대하는 거는 두 번 치고 세 번 친다고 해서 지바를 믿을 수도 없고 지바는 단타형이야. 토모스키, 뭐 타카베, 그 다음에 뭐 나이 많은 오기노 이런 애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단타발이 하는데 그러면은 구리 알렌이 도루 저지가 떨어진다든지 이 킥모션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투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짬이 많은 투수니까, 그죠? 그래서 왜냐면 지만의 기동성이 좀 또 좋은 팀이긴 하잖아. 도루 많이 하고 그런 팀, 그지? 베이스 러닝하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도루 허용이 많을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이제 오리스 포수도 도루 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스 승 쪽으로 바라봐주고 저득점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코베이 같은 경우는 6시 경기입니다. 나머지 경기는 1시 경기, 2시 경기고 요코 A 같은 경우는 6시 장훈님 경기고 님 추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한신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똑같은 걸로 계속 졌기 때문에 금요일도 졌고 토요일도 졌고 요코가 타격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이긴 한데 저는 어차피 그거보다 가장 괜찮은 거는 저득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너무 편차 차이가 커요. 왜? 항상 말하는 장거리 타자와 용병과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 그건 소뱅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모습이 잘 되는 날에는 잘 돼버리고 안 되는 날에는 안 돼버리고 이렇단 말이지. 그 선수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다 나와. 이런 경기들을 왔다 갔다 한다면 참 신뢰할 수가 없고 작년에 98년도 이후로 20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던 거는 그런 일관성이 보였고 선발이 더 늘었거나 뭐 새로운 선수가 영입이었거나 이거 아니야. 그대로 있는데 그냥 일관성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에 따라서 요코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거든. 근데 지금 요코가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잭슨 같은 게 바우어, 잭슨, 아즈마 특히 아즈마는 딱히 문제가 없었고 잭슨도 그 한두 경기 제가 조심을 해야 됐을 때 라쿠텐 오바 보고 뭐 했지만은 두 경기 세 경기 이상 넘어가는 투수급은 아니죠. 당연히 S급이고 그다음 투수전은 거의 7이닝 이상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대표적인 게 이제 한신 니시유키랑 아오야게랑 했을 때 가장 잭슨이 좀 많이 붙긴 봤었는데 항상 투수전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토 마사시 같은 경우 이제 교류전 강자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2달을 쉬었잖아요. 사이키도 그랬죠. 사이키도 작년인가 뭐 거의 전반기를 쉬다가 후반기에 승을 쫙 먹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 한신의 사이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토도 거의 2달 정도 경기를 뛰지 못했었잖아. 근데 이제 교류전에 나와가지고 또 교류전 역할을 또 좋았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원래 페이스대로 가고 있고 이닝도 많이 늘었었고 탈삼진만 조금 올릴 필요인데 그건 이제 경기를 스트라이더처럼 에터레스 스트라이더처럼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득점 그리고 한신도 지금 계속 뭐 중간중간에 뭐 7점 낸 경우도 있지만 거의 1-2-3, 1-2-3, 1-2-3에 하고 지난주에는 세이브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가 1점 했다가 8에 9에 돼갖고 지고 두 번 지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토 데이루아키나 오야마나 용병들의 활약들이 쓸어 담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좋은 투수를 가지고 좋은 불펜을 가지고도 재미를 못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는 둘 다 가기 애매한 부분들이고 그래도 홈런적인 부분들은 한신보다는 요코가 언제든지 칠 수 있고 그런 거 가지고 경기가 터지는 경우가 일본 야구 많기 때문에 요코를 보는 건데 저득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6시 경기고 무수우 쿠게아랑 엔비디아 K리그랑 묶을 수 88님 있는 추천 그런 경기라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채팅, 질문, 표 요거는 분석 끝나고 해드릴 테니까 끝나고 해드릴 테니까 쿠게아 듣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나머지는 좀 이따 받을게요. 키움하고 하나 이제 의심스럽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지. 의심을 하면은 니만 손해다. 맞죠? 박주성이, 김유나, 그 다음에 김동혁이 이런 선수들 되겠냐 말이다 형들아. 김연주, 박주성, 김동혁 그리고 옛날에 이승호 걔는 어디 갔노? 이승호 있었잖아. 이승호 오선발했던 뭐 김선기
되겠냐 말. 뭐 아홉 수고 지랄이고 그냥 가. 어제 많이 했다니까. 하나 1위 맞다고 1위 조건 부합하고 전체 타율 올라가면 되는데 용병 임페리얼 바꾸고 그 알바긴 하지만은 금마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금마 데리고 가겠네. 그럼 뭐 문제고 엄상백이면 아픈 손가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참들이 좀 타율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데 최은성 이런 애들은 바꿔발 땐 해버리잖아. 어제도 맞잖아. 타율은 그거밖에 없어. 선발 짱이고 불펜들은 뭐 김종수나 김범수나 요런 애들 뭐 똑같은데 또 경기 팀을 또 잘하다 보니까 가는 거잖아. 그럼 뭐야 그냥 하나 승에 말 승에 이츠보 말 승에 5이닝도 가고 오바도 가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키움이 저득점 해가지고 알칸타라 LG한테 1대0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 그리고 배팅을 여러분이 많이 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보고 1막 할 거냐 2막 할 거냐 하나 1등을 그냥 인정을 하세요. 아홉 수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저 계속 가잖아 남들아.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맞지? 문제가 딱히 없는데 LG가 그 뭐야 꼬꾸라지고 있어서 하나는 계속 안 쳐지고 저도 1패만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맞잖아 힘들아. 그래서 나는 1만 아니면 2만 아니면 뭐 전반 5이닝 중에서 오바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기지. 키움 2.5 프랜스 요번 시즌 올해 많이 쓰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메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주 가는 팀도 아니고 체크만 하고 가면 이제 오바 도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LG랑 상승 관계가 좀 있으면 그때 좀 피하고 LG를 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키움을 내가 조합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왜? 딴 걸 가면 되지. 확률이 떨어지잖아. 왜? 신직급 선수들이고 고참들은 오선진이든 원정현이든 이영종이든 최주환이든 다 나이가 떨어지고 태물급이 된 솔직히 말해서 태물급이 되고 그런 선수들 어쩌다가 한번 잘해주겠죠. 오선진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결국 선발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주영이밖에 없잖아. 확실하게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주영이 하나밖에 없다고. 맞잖아. 정현우가 나오면 정현우 경기를 좋게 풀어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잘 던져도 결국은 지게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 가면 되고 껄끄러우면은 딴 거를 가면 되는 거지. 내가 항상 두드려보고 가라 했잖아요. 맨날 무지성 가니까 걸리는 거야. 근데 본 생각도 그래도 안 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 후회가 적겠지. 근데 맨날 남탓하고 아홉 수고 씨바 조작이고 이런 애들은 멍청하다는 거야. 왜? 배팅을 하면 무조건 하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 도대체 몇 년 차인데 1년차 2년차한테 웃방 잡고 막 자랑질하고 막 답지 주고 하잖아. 근데 왜 그런 거는 또 올바르게 하지 못하냔 말이야. 그랬는데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으니까. 맞죠? 다른 대안이 없으면 짧게라도 가는 거고 아니면 세포에서 가는 거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두산하고 오늘 KT 헤이수스 나오고 최승용이 나옵니다. 최승용 같은 경우는 요새 요번 시즌 가장 잘 던져주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요새 최근에 세 경기 자체가 상당히 들쭉날쭉한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뭐 은퇴식이 나오는데 은퇴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리고 숱한 은퇴식대로 갔습니까, 형님들아?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실력이 안 되는 팀들은 안 됐어요. 뭐 이거 각 팀마다 롯데 은퇴식 성공률, 뭐 이대호 은퇴식, 두산 은퇴식에서 성공률 좋았냐? KT는 안 좋아. 그건 이제 번외로 말씀드려. KT가 은퇴식을 했을 때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박경수, 유한준 이런 거 이기는데 그걸 보지 말고 내가 뭘 했어? 실력적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KT라는 팀 자체는 확실히 득점 나올 때는 나와주고 좀 명확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 좀 잘 맞추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 내용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긴 해. 어제 쿠에바스 치고는 두산이 뒤늦게 점수가 나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헤이수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탈삼진 능력은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최승용 같은 경우 최근에 점수를 상당히 많이 줬단 말이지. 욕하고 싶은 부분들은 없긴 하지만 상당히 흔히 말하는 널뛰기 피칭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T 그래도 지킬 때는 다 지키고 그다음 점수 때도 확실히 이 안현민이 기복을 타지 않는 타격 그리고 뭐 각사의 해설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크게 기복을 받을 타격의 이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타격 폼 자체가 크게 다 대처 능력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누구 투수가 나오든 그렇게 껄끄러운 투수들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거기다 경험까지 먹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중간에 좀 황재균이 역할을 못하고 고참들이 나이가 많아서 역할들 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선수들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강철이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쓸놈 선수들한테는 언제든지 기회를 줘요. 이 뭐 장준원이라든지 정준영이라든지 요런 선수들 기회를 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KT가 항상 상위권에 돌았던 거거든. 그 나이 많은 선수들 가지고만 그 상위권에 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속적 강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KT 승에 그냥 만승에 오버 보도록 하고, 승용이가 초반에 계속 좋다가 지금 잠깐 슬럼프가 꽤 오랫동안 3주 동안 로테이션 돌았는데 점수를 대부분 다 많이 줬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자기가 던지는 이 구종들이 공략이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하이터선한테 공략이 많이 됐기 때문에 KT는 터질 때 확실히 터지는 부분들은 보여주는 팀인 거는 사실이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KT 승에다가 만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볼 수 있는 경기고, 승패 쪽이 낮고 일반 승의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삼성하고 LG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양창섭도 공략을 하지 못했고 그 전에 투수도 공략을 못했는데, 후라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했습니다. 용병이 역할을 치고는 삼성 와서 더 보여줘야 되는데, 최원태도 마찬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 퀄리티 스타트를 많이 했는데 삼성 연마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 바깥은 수치상 다 보니까 이제 투수에 필요한 수치들을 싹 다 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좀 잘못 짚은 부분이 있어. 잘했는데 이게 삼성이 선수들이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보다 이상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키움이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수치상 보고 봤을 때는 야 그랬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따져 보니까 삼성이 역할을 못 해준 게 맞기는 맞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LG가 점수 안 나올 수도 있고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점수가 어제 또 나와가지고 접전이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삼성이 쭉쭉쭉 연패 탈 때 있었잖아. 그때랑 지금 LG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이 한 경기 두 경기 정도 있다면 이렇게 연패 탈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지. 지금 4연패, 오늘 지금 5연패인데 그지? 그래서 3위까지 지금 처져 있는 부분이고, 기아가 지금 2위까지 올라간 부분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확실히 또 삼성이 홈에서 이 타격점이 다르긴 다르죠, 원정이랑.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었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충분히 공략이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LG의 외국인 투수들이 역할들을 제대로 좀 하지 못하고 있죠, 초반에 비해서는. 아니면 맥기리 님 추천 감사합니다. 한국 시리즈 때 보여줬던 에르난데스의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휴식 때문에 코엔 윈을 썼었잖아, 그지? 그래서 손주영이 또 잘한 경기는 또 어렵게 경기를 흘러가고, 맞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삼성 계속 가면 되는 경기고, 굳이 무리하게 많은 갈 필요 없고, 삼성도 최근에 왔다 갔다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어반은 다득점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LG 그래도 4.5점대 이 타격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김현수도 크게 처지는 부분들이 없었고, 오신도 충분히 휴식을 줬거든요. 왜냐면 뭐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독도 너무 지쳤다, 거의 풀타임은 계속 뛰고 LG가 계속 치니까 경기는 경기대로 쉬고 아우스틴은 오스틴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충분히 휴식도 준 것도 오너바의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라도가 괜찮기는 하지만 공략을 못할 정도의 LG 타선이 구축된 건 아니다. 왜? LG 타선들은 기본적으로 공개수를 정말 많이 보는 타선이거든요. 근데 후라도는 그런 스타일을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대표적인 선수기 때문에 언더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NC하고 SSG 그냥 라인이 나와서 하고 한 번은 이긴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준 것 같은데, NC를 봐야 될까요? 봐야겠죠. 그리고 타격점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뭐 두 경기 안 나면 최소한 한 경기는 발생되니까, 지금 7월 4일, 7월 5일 지금 SSG랑 붙는데 0.1점 나는 경우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NC가 지금 모든 팀들, 그 다음에 지금 뭐 6월달, 5월달, 4월달, 3월달, 4월달까지 봤을 때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호준 감독이 타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잖아. LG 코치할 때도 LG 코치할 때도 그랬고, 근데 NC 타격 코치할 때도 인정을 받았던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뭐 투수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이 없는 것도 있고 증명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타격에 대한 거는 확실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바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2패를 졌지만 NC가 그래도 5할 승률이 가깝고 아직까지는 이 5위 라인까지는 경쟁이 되는 부분들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수입해가 흔히 말하는 잘 없어요, 홈에서. 그런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근데 홈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원정력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뭐 홈의 데이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는 좀 아니긴 하죠. 그래서 라알리가 무조건 승은 아니고 열혈사인님 추천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마인승을 가야 메리트가 있는 경기고, 근데 마인보다는 저득점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아니면 NC가 이런 경우가 1.0점 이전 경기가 잘 없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하는 이상은 뭐 안중열 나왔을 때도 그때 이기고 그랬으니까, 그지? 뭐 최정원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라알리가 당연히 SSG 6이닝 동안 1실점 2실점까지 밖에 안 줘야 승산이 있는 거죠. 점수를 그 이상 줘버리면은 또 옆배가 메리트가 있고 2.5 프랜승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겠죠. NC 1 마인승이 1.649, 프랜이 2.56인데 그럼 프랜을 가면 좋지 않을까요? 배당도 딱 좋은데. 그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 왜? NC가 타격점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는 않거든요. 7점, 6점, 5점대에 나오는 걸 여러 번 봤잖아. 하나전에도 7점. 그 다음 뭐 평균적으로 강팀한테도 점수대가 나온다는 부분들.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냥 SS를 갈 거면 다득점을 가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NC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 보고, NC 승이랑 만승이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NC가 지금 뭐 잘하던 시즌의 NC는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아니면 마에는 최소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알겠지? 근데 뭐 여러분이 그렇게 선호되는 경기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 기아랑 롯데, 그럼 기아 그대로 하고 결국은 이기고 지금 1위 목전까지도 따먹기 직전이네요. 그렇게 터보먹고 그렇게 못하고 배팅에 전혀 도움이 안 됐는데 벌써 10승, 오늘 이기면 10승 이상을 더 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학건하고 13대 0이 7대 5에 3대 2면은 방장님 오늘 장난치지 않을까요? 그냥 김건국 우유밖에 없잖아. 근데 김건국이 2점 3점 줘도 5점 6점 뽑는 게 홈에서 기아잖아. 26, 그 와중에도 홈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때렸어. 그리고 마이너면은 그냥 마이니 떼서 없댔어. 2마인도 하고 3마인도 하고 2마인도 하고 1마인도 한다고 했었잖아. 아무리 못할 때도 그런 컬러들은 보여준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럼 방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어제 다 보여주놓고 오늘 귀신같이 롯데승 하지 않습니까? 롯데 그러기에는 LG가 못해서 롯데가 이긴 부분들 아니야. 손주영이하고 그때 뭐야, 명품 투수들 나왔는데 큰 거 8회인가 9회인가 한 게 나와가지고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기는 졌었고,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박세영이 믿었던 박세영이 2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경기가 완전 개꼬라박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슨도 좋지, 초반에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롯데가 초반에 승수 많이 뽑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선발들이 정착이 된, 나균환을 제외하고는 선발 정착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져간 거거든. 그래서 김건국이 엄청난 좀 마이너스긴 하긴 하지만 어차피 내일 무슨 경기야? 월요일 경기잖아. 월요일이고 화수목이면 뭐야? 그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기아는 지금 분위기를 쫙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다 때려박으면 되는 거지. 김건국이가 다 안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왜? 오늘 딱 하고 몰빵 다 시키고 그 다음 월요일 딱 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경기를 하고 그러면은 좋게 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결국 씨발 기아는 어찌됐든 거 저찌됐든 거 2등을 하네. 그리고 배당도 좋잖아. 굳이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개싸움이 나오니까 당연히 언더 보기는 어려운 경기고, 맞죠? 지금 경기들 봤을 때 뭐 23, 뭐 그것도 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율이 나왔었나? 뭐 23승 23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10점. 그 중간이 없어요. 서로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롯데는 어찌됐든 그 타격적인 부분에 가야 되는 팀이고, 맞지? 그래서 저는 이 김건국 때문에 배당을 좀 너무 많이 잘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아면 어찌됐든 터보 뭐냐, 쟤랑 실제로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오선우라든지 이런 애들 지금 고종욱이 또 고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 채용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야. 원래 고종욱은 넥센에 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던 선수인 거는 맞잖아. 결승 타고 좀 데이터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아가 한참 잘 되고 있었는데 분위기 좀 이어준 것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래서 기아 역배다가 오버 쪽으로 볼 거고, 뭐 역배를 보지 못하면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시하고 6시하고 분리시키면 좋겠고, 9개에서 3개 가져가고 1야에서 3개 가져가고 승패 라인 쪽으로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발을 뭐 안 챙겨보는 건 아니야. 근데 골고루 쓰고 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승패에 대한 그런 수치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야든 1야든 메이저리그든.
실제로 뭐 그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끝나고 비교를 해보거든. 맞든 안 맞든. 저는 실제로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고 안 맞고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질문 받고 축구는 따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별로 추천은 안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 따로 물어보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식 필요 없어요.